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4연승을 달리다가 우선 월요일부터 이번 주 시작부터 계속 적중 행진을 달리면서 10강 승부 주력 적중에 이어서 주간도 월요일날 적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자 NBA도 5.3배 비율 낮춘 조합과 더불어 메인 조합 두 조합 중에 한 조합까지 아주 좋은 성적을 내었고, 그죠? 오늘 언어바로만 가서, 그러고 어제 주간은 올킬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갖고 야, 이거 또 활용점점 한번 타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오늘 NBA 조합이 이거 디트마인 미러키 승이었거든요. 디트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러키 승만 해줬으면 적중 5연승을 달성하는 거였는데 4.2초가 남고 할리버튼이 공 받자마자 3점 터프샷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들어가는데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그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면서 3점 엔드원. 야, 그래갖고 4점 플레이. 야, NBA가 한 시즌 1년 동안에 3초 남고 4초 남고 4점 플레이 들어가서 3점 차 역전당해서 진다? 이거 정말 나오기 힘든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게 딱 터져버리는 바람에 장출연승 각이었는데, 최근에 해축은 일부러 패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만 정리를 해드리고 조합은 안 가고 있었는데, 야, 아쉽습니다. 오늘 이렇게는 진짜로 정말 아쉽게 졌네요. 들어왔으면 5연승이었는데. 자, 우선은 이 할리버튼이 오늘 분석을 준비한 경우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데이터 정리는 몇 경기였죠? 하나, 둘, 셋, 4경기 했습니다. 4경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 박스 스코어나 이런 거 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토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필라델피아 프렘만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저희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도 야, 이 경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토론토가 어찌됐건 최근 5경기에서 올랜도 수입을 했고, 그죠? 그러고 유타랑 워싱턴이랑은 이 3연전은 좀 주전들을 막 대거 결장을 하면서 좀 잇몸 상태의 경기였고, 그리고 상대 역시도 많이 힘을 빼면서 같이 그냥 승리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 없이 치렀던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잖아요, 이게. 근데 필라델피아는 사실 토론토보다 굉장히 일정이 하대했다라고 봐야겠죠. 보스턴, 뭐 미네소타, 지금 미네소타는 지금 최고점 흐름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까지도 다 지금 뭐 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순위 싸움을 아주 쟁쟁하게 하고 있는 팀들을 더 많이 상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도 이건 데이터만 딱 봤을 때, 이거 순위만 이렇게 대충 봐도 공격 리바운드 토론토 1위, 리바운드 토론토가 좋고, 오페레이팅도 뭐 근소하지만 토론토가 좀 더 낮고, 득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수비도 지금 토론토가 더 좋네, 이러면서 이 데이터만 봤을 땐 토론토 뭐 승마인 쪽을 보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닌데, 우선 저는 필라 프렌을 보는 이유가, 첫째로 토론토가 지금 결장 이슈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이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GTD 상태잖아요. 지금 소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랩터스는 출전할 선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플레이오프 진출이 불가능한 팀이다. 그래서 스카티 반즈가 정말 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굳이 무리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카티 반즈가 원래도 약간 손 쪽에 부상이 좀 잔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워싱턴전에 좀 더 악화되었다라고 해요. 이로써 퀴클리, 모그보, 딕, RJ 베럿, 그리고 워커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경기를 치렀을 때 코트를 오래 밟는 선수들이 대거 결장을 하고, 또 그리고 악바지까지도 결장 유력 다우풀 상태란 말이죠. 스카트 반지도 딱히 출전을 강행할 이유도 없는 경기고.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 이 예상 라인업만 보시더라도 주전 센터 야코 퍼들 말고는 주전 4명이 다 빠지는 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토론토가 우선 정배를 받은 상황입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부상 병동인 건 마찬가지인데 토론토는 이거 식스맨 쪽에서도 출혈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까 번역본에 나왔었던 대로 토론토는 지금 경기를 치를 만한 선수들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가비지 타임에 나오던 애들이 좀 비중을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게 되죠. 아니면 로스터 숫자 자체가 안 되면은 지리그 지리그에서 콜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토론토는 라인업 상황이 완전히 나쁜 상황이고, 자, 둘째로 토론토가 정배를 받은 이유를 저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보여주는 임팩트 자체가 필라델피아보다는 토론토가 명백히 좋아요. 올랜도를 수입을 했고, 그러고 워싱턴에 한번 졌지만 여기서 반등을 해내면서 대승을 또 만들어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토론토가 필라델피아보다 최근에 농구 자체를 더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직전 경기에 전 주목을 했어요. 이 워싱턴을 어떻게 대승을 했는지. 이 식스맨으로 출전했던 라우손이라는 애가, 라우손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펠링이 이겁니다. 라우손이라는 애가 얘가 커리어 하이를 득점을 했습니다. 32득점으로. 근데 얘가 올 시즌 평균 득점이 6.9점이에요. 7점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32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얘가 뭐 최근에 아주 폼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최근 10경기 개인 야투가 34%였단 말이죠. 그런 애가 3점 50% 기록하면서 3점을 7개 성공을 하면서 32득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직전 토론토가 이 워싱턴 전에 기록했었던 팀 어시스트 개수가 26개였거든요. 퀴클리랑 RJ 베럿이 오늘 결장 확정인 이 두 명이 총 14어시스트를 뿌렸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 어시스트 개수에서 절반 이상을 어시스트를 만들었었던 퀴클리랑 RJ 베럿이 이번에는 결장 확정이다. 그런 것부터가 저는 그래도 최근에 퀸튼 그라이엄스가 기록 자체는 좋거든요. 뭐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켈리 우브레가 GT 상태인데 켈리 우브레가 후반기에 상당히 지표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켈리 우브레 나오고 뭐 그러고 퀸튼 그라이엄스 주사위 나쁘게 뜨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라인업 상황상 필라델피아가 이긴다라고는 보장 못하겠지만 역배받을 이유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필라 프렌 쪽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서브는 굳이 보면 언더 쪽. 보스턴하고 오클라호마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언더오바는 저는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오바를 굳이 까고 보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금액을 줄여서 가시는 게 맞고, 우선 이 경기는 제가 원래 언어바 분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어바를 정말 주력 조합표에도 많이 가고, 근데 보스턴하고 오클라호마는 저는 막 상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석도 같은 그끼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맞붙지 않는 것 마냥.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스턴은 후반기에 뭐 덴버라든지 레이커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굉장히 강팀들을 상대하는 이런 경기에서 진심 펀치 날리면서 수비를 뭐 플레이오프 모드 수비 에너지가 정말 끈적하게 나오면서 대부분 언더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클라호마는 지금 후반기에 가장 오바 성향을 진하게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스턴이 당연히 오클라호마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기고, 그리고 티켓 값도 비쌀 거고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수비 에너지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유타전보다 훨씬 뛰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언더 쪽을 보고 싶은 경기 이것만 생각하면은, 근데 오클라호마 시점으로 분석을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오클라호마는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7연속 오바를 찍었던 팀이에요. 평균 득점이 대략 이 7연속 오바 찍었을 때 130 이상으로 7연속 오바를 찍었던 팀인데, 이 7연속 오바를 찍은 다음에 3연속 언더를 찍었었습니다. 이 3연속 언더를 저는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이 첫 번째 3번 연속 언더 중에서 첫 번째 언더는 멤피스전이었거든요. 멤피스전에 아시겠지만 자렌 잭슨 주니어가 결장을 했던 경기였어요. 멤피스의 1옵션 에이스인. 그 정도로 멤피스가 전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오클라호마를 만나서 얘네가 103점밖에 내질 못해서 언더가 떨어진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언더는 포틀랜드 전에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가 다음
덴버전에 데뷔하겠다고 주전 5명을 다 결장시킨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러진 경기가 아니었죠. 오클라호마의 주전들이 다 결장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더는 덴버와의 1차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덴버가 야투꼬라 박으면서 103점밖에 못 냈던 경기였단 말이죠. 지금 오클라호마는 후반기에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후반기 치른 경기 중에서 단 한 번도 120득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최소한 득점을 안 꼬라박을 가능성은 보장된 보증수표 같은 팀이란 말이죠. 120득점은 보스턴 상대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제이더비 결장을 하잖아요. 확정이잖아요. 결장 확정. 그게 이 평균 득점 지금 무조건 후반기 모든 경기 12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행보가 조금 깎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2옵션이고 만약에 이 보스턴이라는 뭐 에이스 스타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슈루 할러데이부터 이런 애들이 스가를 잘 막는다. 그런 오클라호마 120득점 넘기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 걸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오클라호마 프렌하고 오바 쪽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오바는 저는 금액을 무조건 줄여서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주목했던 거는 이겁니다. 11월 20일 이후로 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었다. 대략 근한 5달 되어 가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에요. 개막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2연패를 허용을 하고 딱 2연패까지만 허용을 했고 지금 이후로 단 한 번도 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었던 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러니까 제이더비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지만 저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최근에 막 104, 후반기 모든 경기 120득점 넘겼던 게 단지 제이더비의 지분이 정말 엄청나게 컸다라고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식스맨 애들도 야투 감각이 상당히 좋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보스턴 상대로도 120득점을 넣어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클 프렘 오바 쪽, 오클 프렘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입니다. 마이애미랑 클리퍼스 경기는 이 경기는 언더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클리퍼스가 최근 지표와는 별개로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클리퍼스 경기는 많이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뉴올리언즈한테 역배승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선 뉴올리언즈한테 대량 실점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클리퍼스는 어찌됐건 이 뉴올리언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연승을 달리면서 꾸역꾸역 이기기라도 했었지 마이애미는 지금 이기지도 못하면서 완전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균 득점 꼴찌, 오펜레이팅 꼴찌에서 2등 뭐 이것만 보시더라도 완전히 처참한 팀야투 하위권 모든 게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에요. 공격 리바운드도 밑바닥 정말 모든 게 거의 안 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마이애미입니다. 디펜레이팅은 그래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딱 보여주고 있는 지표 공격은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안 되고 평균 득점은 꼴찌에다가 평균 실점은 1등이다. 이거 더해봤자 211점 나온다. 언더보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애미가 5경기 상대했던 팀들 중에서 템포가 느린 팀은 샬럿밖에 없어요. 얘네랑 5경기를 치렀음에도 평균 득점이 105밖에 안 나왔고 평균 실점이 템포가 나머지 4팀은 빠른 편인 팀인데도 불구하고 실점이 105.4밖에 안 지켰다. 그럼 클리퍼스 상대로는 완전 해건도 경기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둘째로 클리퍼스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는 팀입니다. 레너드는 결장 확정할 거고 그죠? 백투백에서 관리 무조건 들어가는 애니까. 그리고 클리퍼스 역시도 최근에 대량 득점 빈도를 최근 전적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뉴올리언즈가 시종일관 1쿼터부터 앞선 경기였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템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뉴올리언즈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마이애미가 클리퍼스를 뭐 아무리 얘네가 백투닝 바 껴있다 그러고 레너드 결장한다 그래도 마이애미가 얘네를
막 학살하는 그림도 전혀 안 떠오르고, 클리퍼스 역시도 지금 요즘 경기력으로 마이애미를 학살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10점 차 언저리에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템포가 안 올라와요. 결국에는 계속 템포 잔잔하다가 팅팅탱탱하고 언더 마르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유일한 불안 요소는 마이애미가 홈에서 오버 확률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포틀랜드랑 뉴욕 경기는, 이 경기는 원래 오바를 저는 좋게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포틀랜드 오바 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최근 5경기 이 지표를 정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포틀랜드도 지금 공격하고 뭐 공격 자체가 우선 오바를 보려면은 양 팀이 충분히 좋은 공격력을 발휘해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포틀랜드도 지금 공격 흐름이 너무 안 좋고 팀이아투 27위, 3점 확률 다 밑바닥의 공격 관련 지표. 그렇다고 뉴욕 역시도 공격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제가 왜 오바 쪽으로 봤냐면은, 첫째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포틀랜드가 동부팀 상대로 정말 특별한 팀입니다. 동부 킬러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죠. 아시겠지만 서부팀한테는 정말 약해요, 포틀랜드가. 근데 동부팀 상대로 만나면은 클브라고도 연장 같고 막 120득점 막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랬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건 불과 얼마 전에 동부 원정 연전을 뛰고 왔으니까. 둘째로 뉴욕이 세크라멘토 전에 직전 경기 이 환기성 경기를 치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무려 팀이아토 53.6%, 그리고 3점은 55%를 기록했고 3점을 엄청나게 야투 폭발하는 경기를 했잖아요. 타운스도 뭐 이게 지금 뉴욕 자체가 이 오펜레이팅 지금 5경기 이런 게 다 내려앉아 있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 두 명이 특출나게 부진했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하고 조시아트하고 이 두 명이 정말 야투를 안 던지는만 못할 정도로 정말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두 명 모두 직전 세크라멘토전에 완벽하게 반등을 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뉴욕이 이 흐름,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엄청나게 폭발했던 야투 흐름을 좀 이어갈 공산을 좀 높게 봤죠. 포틀랜드가 수비가 막 엄청나게 좋은 팀은 또 아니니까. 셋째로 포틀랜드가 최근 여전히 템포는 빠릅니다. 최근 5경기 99.60 지키고 있는데 최근 3경기로 보면 102대예요. 그 정도로 포틀랜드가 막 보스턴, 필라 이런 앞전 2경기에서 완전 저템포 팀이랑 경기를 해서 이렇게 최근 5경기는 100이 안 넘지만 최근에는 템포가 꽤 빠른 편이었단 말이죠. 이 최근 3경기 오클전, 디트전, 골스전은. 그래서 뉴욕하고도 템포가 저템포 경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100은 넘게 찍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 시도가 포틀랜드 40개 넘어가면 무조건 많은 편이거든요. 순위도 7이면 굉장히 높은 순위고 3점 시도가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포틀랜드가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 디안드레 에이튼 장기 부상 끊으면서 주전 3명이 아주 확고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카마라, 사이먼스, 아부디아. 얘네 3명이 매 경기마다 박스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3명은 기본적으로 3점을 매 경기마다 6개 이상씩은 다 올라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3점을 머뭇거리는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3점 시도가 다른 팀들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뉴욕도 최근 3점 시도가 13이잖아요. 시즌 전체로 보면 뉴욕은 막 25등 미치거든요. 이게 최근에는 3점 시도가 부쩍 늘어난 이유가 이게 최근 3경기로 보면 더 높을 겁니다. 직전 세크전에도 40개 기록을 했고 3점 시도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브런슨이 결창 중이기 때문이에요. 브런슨이가 아시다시피 완전히 생 오픈 아니면은 3점 안 던지는 선수, 일부러 자제하는 선수예요. 웨스트브룩 마냥 3점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생 오픈 아니면은 한 발짝으로 더 들어와서 미들레인지 올라가는 걸 선호하는 선수지. 그러니까 브런슨이 없음으로써 뉴욕 역시도 3점 시도가 부쩍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 팀이 3점도 많이 던질 것 같고, 그리고 뉴욕도 야투 흐름 좀 이어갈 것 같고, 포틀랜드 동부팀 상대로 득점 잘해주고, 그렇게 봐서 저는 오바로 봤는데 데이터 정리하면서 그렇게 좋게 볼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그리고
제가 데이터 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덜 좋게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아주 좋게 보는데 이 경기는 사실 막 정말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멤피스랑 유타 경기는 저는 유타 프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걸로 분석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로 가져온 겁니다. 자, 요때부터 이거 버그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 인디애나가 역배승했던 경기입니다. 이건 그냥 생략할게요. 자, 후반기 요때부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한 경기 그냥 배제를 하고 어차피 역배승 당한 거니까 핸디캡 패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후반기의 멤피스의 전적입니다. 얘네가 승리한 경기에서도 핸디캡 승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핸디캡 다 승리한 경기도 핸디캡 패배. 핸디캡 패배. 유일하게 딱 이거 댈러스전에 10.5 받고 11점 차로 이기면서 0.5 마이너를 했었죠. 제가 이 경기를 확실하게 봐서 안단 말이죠. 이게 뭐 시종일관 멤피스가 대승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20점 차, 30점 차 이렇게 막 유지돼가지고 4쿼터에 가비스 타임이 나왔느냐 절대 아니고 이게 한 투포지션까지 막 6점 차, 4쿼터 2분 1분 30초 남고 6점 차 이랬던 경기였어요. 근데 댈러스가 막판에 마지막 공격 찬스 턴오버를 범하고 이제 경기 종료까지 한 20초 30초 남은 상황에서 멤피스 데스몬드 베인이 3점 던진 게 8점 차에서 3점 던진 게 들어가서 11점 차로 이긴 겁니다. 즉 뭐다? 완전 진짜 이건 마인 푸난 경기가 아니라 와 이게 마인 찍히네. 완전 기적의 마인이네. 이런 소리가 나왔을 완전 뽀록성 마인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댈러스가 3점 시도했던 거 들어갔으면 프레임이었어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유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후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아주 압도적으로 잘 지는 팀이지만 지금 패배한 경기에서도 프레임 성공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어찌 보면은 패배한 경기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확하게 네 번 마인당하고 네 번 프렌 거의 반반 뛰기 치고 있는 건데 얘네는 지금 거의 통산 모든 경기 마인을 못 찍어주고 있는 팀하고 최소한 50%라도 프렌을 찍어주고 있는 팀하고 그리고 결장 이슈는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마카넨하고 얘네들도 다 지금 GTD 상태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 경기 절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 보고서 유타 프렌 기본 정도로 좀 접근할 만 하지 않나 그 생각한 경기입니다. 자, 그러고 샌안토니오하고 댈러스 경기 이 경기는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경기를 제가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엊그저께 있죠.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제가 언어바데이만 가가지고 적중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 조합표 좋아 보이는 순위 1등 경기가 이 경기 오바였거든요. 얘네 1차전에서 완전히 262점 해고바가 났죠. 62점, 61점, 79점, 60점 한 쿼터도 50대가 나지 않고 모든 쿼터가 60점 이상 나왔을 정도로 시종일관 즉 노는 쿼터가 아예 없었다는 걸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댈러스가 3점이 터졌느냐 31.6%만 솔직히 말해서 못 넣은 거죠. 그죠? 샌안토니오는 3점 잘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 자유투를 10개나 튕겼다. 58.3%. 자유투 때문에 진 겁니다. 샌안토니오 자유투 못 넣어가지고. 자, 그러고 제일 주목할 점은 양 팀이 모두 나란히 팀 야투로 50%를 넘겼다. 이게 제가 이 경기는 직전 경기 영상 다시 보시면은 그때 데이터랑 별반 차이 없으니까 그때 영상을 보셔서 데이터 정리한 거 보시면 되거든요. 양 팀이 지금 실점 순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평균 실점 랭킹인데 저기 30등 어디죠? 샌안토니오 29등 댈러스잖아요. 실점 많은 순위 꼴찌 팀하고 실점 적은 순위 꼴찌 팀하고 꼴찌 2등 팀하고 맞붙으니까 직전 경기에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261점 노는 쿼터 하나 없이 그냥 깔끔한 클린한 에고바 경기 나왔잖아요. 그죠? 똥줄 1g도 없는 깨끗한 클린한 오바. 제가 NBA를 올 시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모든 경기는 아니고 제가 배팅을 하면서 그리고 언더오바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조합표에
적극적으로 언더 오버를 가면서 경기를 본 입장에서 얼마나 올 시즌에 뭐 0.5 언더, 0.5 오버, 뭐 연장 오버 이런 거 얼마나 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탈모 생기고 막 이런 거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자, 진짜 오버 갔을 때 꼬라지 나는 거. 1쿼터에 72점 나왔습니다. 야, 이거 무조건 오버다. 2쿼터에 40 몇 점, 3쿼터에 40 몇 점, 4쿼터에서 50 몇 점. 이렇게 결국은 언더로 말랐어요. 이런 게 제일 꼴 받는, 오버 갔을 때 제일 꼴 받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들이 나오느냐. 제가 여태까지 분석을 매일 진행하면서 느낀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휴스턴하고 클브라고 붙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때 휴스턴이 한 번은 4분 동안 야투 빵개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클브는 5분 동안 야투 빵개를 기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네가 언더로 그냥 언더 분위기로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NBA에서 오바 분위기가 언더 분위기로 갑자기 그냥 냉각되는 경우가 바로 밑에 자막으로 골든 스테이트면은 골든 스테이트 5분 동안 FG 0 이런 자막 뜰 때 그냥 오바 분위기 언더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네는 그런 경우가 직전 경기에 아예 1도 없었습니다. 모든 쿼터 60점 넘겼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 얘네가 수비가 지금 완전히 안 되니까. 저는 이번에 역시도 메인으로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승패는 샌안토니오가 직전 경기 진짜 뭐 딸리는 게 없었잖아요. 리바운드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수치. 공격 리바운드 더 앞섰지만 수비 리바운드는 얘네가 4개 앞섰어가지고 턴오버도 샌안토니오가 더 적었어요. 야투도 거의 고만고만하게 좋았고 자유투 10개 튕겨갖고 진 겁니다. 4점 차로. 그래서 이거는 승사이드는 세난이 나눠먹게 한다 보고 세난 일반 승 보는 건 맞는데 마인까지 모르겠고 오바만 메인으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덴버랑 미네소타 경기.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상성적으로 우선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좋아요. 상대적 4연승 거두고 있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2번 역시도 모두 미네소타가 승리를 따냈었던 그런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프리시즌 경기, 이거는 10월 18일 NBA 개막전의 프리시즌 결과입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상대전적 4연승을 거둔 미네소타가 이건 이 2번이 전 시즌이고 그리고 이건 또 플레이오프 경기였으니까 딱히 참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 2번이 모두 235점, 237점 다 대량 득점 속에서 오바와 동시에 미네소타가 이겼단 말이죠. 제일 주목할 점은 미네소타가 2번 다 홈이었긴 했지만 덴버 상대로 득점력을 꼬라박은 다 야투가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119득점, 133득점 했으면은 자, 그러고 우선 고베어가 직전 경기에 복귀를 했다지만 2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딱 20분? 그럼 출전 시간 관리가 정말 빡세게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5분까지는 출전 시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20분이면은 제일 빡빡하게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베어가 이 복귀하고 만약에 지금 GTD 상태지만 나오더라도 또 20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력도 이건 마이애미전이랑 정말 저템포 경기 해가지고 꼬라박은 건데 지금 5경기 연속 미네소타가 3점 성공률 40%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 5경기 5연속 야투로 한번 3점 성공률 40% 이상 다 기록하고 있죠. 지금 5경기 그 정도로 지금 미네소타가 아주 절정의 이 슛감과 더불어 3점 성공률 득점력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네소타 프렌, 오바메인으로 미네소타 프렌. 덴버가 우선 어찌됐건 오클라호마와의 원정 연전을 펼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잖아요. 1승 1패면 충분히 잘했고 그리고 요키치랑 자말 머리 이런 애들도 지금 프로 바블 상태고 홈에서는 덴버는 제일 야투 꼬라박을 가능성이 저조한 팀입니다. 홈에서 덴버는 그냥 덴버는 홈에서는 120득점 넣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미네소타만 꼬라박지 않으면은 이건 오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보는 게 맞는데 미네소타가 지금 3점 정말 잘 넣고 있죠. 그렇다고 덴버가 뭐 외곽 수비가
좋은 팀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네소타가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의 덴버의 득점력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바메인으로 싸우는 미네소타 프렘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할리버튼 3점 엔드원 버저 들어가니까 야, 진짜 의욕이 확상하더라고. 아이고, 어찌됐건 제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한 번도 낙첨 없이 계속 그냥 해축조합편은 안 나갔었습니다. 계속 연승 타고 계속 수익 보고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주간 올킬로 아주 활용점정 찍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와, 할리버튼이 복귀하자마자 4점 엔드원 위닝샷을 꽂아 넣을 줄이야. 야, 이거는 정말 정말 큰 억가를 당했는데 이게 내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은 내일 결과가 억가를 당하냐 안 당하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